제도를 알아야 광해군이 이해가 갑니다. 자, 봅시다. 전식과가 고려였다면 조선은 뭐라고요? 과정법이죠. 자, 과정법은 땅을 준다 했습니까? 땅에서 세금을 거둘 권한을 준다 했습니까? 그러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같은 거야. 뭐냐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요. 그걸 국가에 내나 그 관리한테 내나 백성 입장에는 똑같은 거야.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금은 10분의 1을 낸다. 조세. 지금으로 말하면 소득세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공납을 낸다. 특산물. 자, 그 다음에 역을 진다.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세금의 세 가지입니다. 우리 남자들 국방의 의무 지듯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과정법은 누구한테 그러면 땅의 수조권을 주느냐? 전직 관리도 줍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하다가 퇴직했어. 그래도 여전히 수조권을 주는 거야. 전직 관리. 그 다음에 현직 관리. 당연히 현직은 받겠죠. 수신전, 휴량전은 뭘까? 자, 수신전 이런 겁니다. 내가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다가 죽었어. 내 와이프 어떻게? 여자도 직장에 있었나 옛날에?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자들 부인에게 주는 거야. 부인에게 부인을 먹고 살게 해주는 거야. 그 대신 부인이 재혼하면 안 돼. 자, 부인한테 주는 겁니다. 부인한테 주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휴량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엄마 아빠가 다 죽고 애들만 남았어. 자녀에게 주는 거야. 그럼 자녀는 입양되면 안 돼요? 입양? 그때는 그런 게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뭐 그런 규정이 정확하게는 없는데 뭐 자녀에게 주는 땅. 그럼 자녀가 그 집안의 큰 어른이. 근데 문제가 있어. 자, 전직 관리는 갈수록 늘어나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걸 주는 땅은 한정돼 있을 거냐. 우리나라 조선 영토가 자꾸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 네. 땅은 한정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직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신자 유형들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바꿔버리는 사람이 세조입니다. 세조. 자, 세조가 직전법, 전직 안조, 그 다음에 수신 휴량 다 뺍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해가시나요? 네. 요거는 내가 잠깐 설명했죠. 세종대왕은 풍년과 흉년, 그 다음에 비옥도에 따라서 나눴다 했죠. 네. 아주 복잡하게. 자, 요런 걸 썼고 세조 때는 가면 다 없애버렸다. 그러다가 성종 때에 가면 자, 관수관급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수조권을 안 줘. 그럼 어떻게 한다? 국가가 걷어가지고 국가가 지급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뭐가 똑바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전직 관리인데도 계속 거둘러 하는 거야. 그럼 백성들이 뭐가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지급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국가의 토지 지배권 높아져 갔는데 이렇게 갔는데 나중에 이게 여러분 그 다음 장 볼까요? 다음 장에 가면 명종 때 가면 어떻게 된다고? 직전법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뭘 한다? 녹봉을 준다. 녹봉을. 이제 직접 월급을 주겠다는 거야. 직접 운동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관리들이 땅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땅을 직접 내가 이제 가지겠다. 그리고 땅을 내가 직접 가져야 돼. 이게 지주저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주, 땅의 주인. 그러면 관리들이 땅을 직접 가지는데 문제는 관리들이 직접 농사 지을까요? 아니요. 그건 이제 사람들한테 쓰는 거죠. 농민들을.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게 확산이 되면 결국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집니다. 10분의 1이 아니고 땅 주인이 이 양반이 농민들한테 너 내 땅에서 농사 짓게 해줄게. 그 대신 20% 내, 30% 내, 50%까지만 내라고. 싫어해. 그런 것들이 확산돼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경주 최부잣집이 유명한 이유가 이런 게 확산될 때 경주 최부잣집에서는 얼마 이상은 세금으로 받지 마라. 딱 해. 그래서 경주 최부자가 부자 되려고 부자로서 그런 거 한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집보다 싸게 그 농민들한테 세금을 받는 거죠.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게 유언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땅을 판대. 그러면 최부자집은 가만히 있었는데도 누가 땅을 팔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최부자한테 와서 알려주는 거야. 누가 땅을 내놨답니다. 왜? 그 땅이 심술궂은 양반 손에 들어가면 그 땅에 농사 짓는 사람은 세금을 50% 80%막 내야 되는데 이게 최부자 손에 들어가면 세금이 어때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최부자가 그렇게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다고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잘 맺고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여러분 용돈이 10만 원밖에 안 되고 5만 원밖에 안 돼도 5천 원이라도 기부하는 것부터 해보라고. 유대인들의 삶의 법칙에 보면 기부하고 나누는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작지만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산되어 가서 나중에는 거의 지주전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요거 봅시다. 이제 오늘 지금 한 차례 여기죠, 여기. 자, 조선 후기에 가면 이거 위에 더 치울게요. 자, 조선 후기에 가면 드디어 대동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대동법. 자, 대동법이 뭔지 아셔야 돼요. 대동법. 자, 백성들이 실제로 느끼는 것은 아까 여러분 세금이 세 가지 있었죠. 하나는 조세였고 하나는 공납이었고 공납은 특산물이라 했고 하나는 역이라 그랬잖아. 백성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공납입니다. 왜냐면 생각해봐. 우리 고장에서 사과가 많이 난다. 사과가 특산물이다. 사과를 세금으로 내야 돼. 근데 문제는 사과가 서울까지 아주 신선한 상태로 유지돼서 간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는 겁니다. 관리들도 그걸 알겠죠. 그러니까 관리들이 야 1인당 몇 개씩 내라 했는데 야 올라가다 보면 상할 수 있으니까 1인당 예를 들면 1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한 12개씩 내라. 근데 안 상할 수도 있잖아. 네. 상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관리를 자꾸 해먹는 겁니다. 또는 예를 들면 사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특산물들을 내는데 그게 꼭 살아있는 뭐 과일이나 뭐 물고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상품일 수도 있고 상품.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는데 이걸 대신 내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걸 방납. 대신 내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대신 내주는 사람이 중간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많이 해먹는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방납의 폐단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율곡이도 이놈의 공납을 뜯어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율곡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공납 이 자체 체제를 좀 바꿔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했는데 잘 안 바뀌고 막 왔어요. 임진왜란 터지고 막 이랬는데 드디어 거기 손을 대는 사람이 광해입니다. 광해는 여러분 전장을 누비며 임진왜란을 다녔기 때문에 광해군은 누구보다 백성들이 힘들게 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전쟁이 끝났어요. 얼마나 가난할까요?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을 정도였는데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든데 국가 입장에서는 또 나라 경제도 살려야 되고 백성들도 돌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 경제 살린다고 백성한테 세금 다 뜯어내면 될까요? 백성들 다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확충하면서 국방도 강화하면서 결국은 뭘 하냐면 어떤 세금제를 뜯어고칩니다. 그 세금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동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동법이 아주 중요한데 이 대동법이 뭐냐면 특산물 내기 힘들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 뭐 예를 들면 너희 집은 소금집 아니까 소금 내라. 너희 집은 고깃집 아니까 고기 내라. 이거 말고 그러면 다 골치 아프다. 딱 돈으로 내라 이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돈은 쌀이 쌀. 다 쌀로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당 쌀로 내라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는 뭐였나? 대동법 있기 전에 공납은 뭐였냐면 집집마다 똑같이 됐습니다. 다교 집이 재산이 100억이고 만약에 가은이 집이 재산이 1억이라도 집집마다 세금을 내는 거야. 그럼 다교 집도 100억이라도 1000만 원. 얘는 집이 재산이 1억인데도 10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불공평하다.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 광해가 토지를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라는 세금. 그러니까 너는 100억 있으니까 거기 1% 내라. 얼마야? 100억에 1%면 1억 내라. 1000만 원 있으니까 1%면 얼마야? 만 원이니까 10만 원 아닙니까? 10만 원 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 그럼 만약에 저는
재산이 없는데요. 금리 내지 마라. 그죠? 네, 화장실 갔다 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결당 12두씩 내라. 두라는 거는 쌀. 1두 한 말씩 내라는 겁니다. 그럼 1결당 얼마 몇 평당 쌀로 내라.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제도를 하게 되면 땅이 많은 사람은 좋을까 싫을까? 싫어요. 싫습니다. 그냥 조금만 내면 되는데 이제는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땅이 없거나 땅을 적게 가진 사람은 좋겠죠. 네. 그러면 또 다르게 말해봅시다. 돈 많은 양반들은 이 제도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요. 싫어. 가난한 백성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또 좀 더 또 다르게 말해봅시다. 높은 관리들이 많을 거 아니야 국가에는. 광해의 정책을 지지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여러분 그 뉴스 같은 데서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펼치잖아요. 펼칠 때 어느 계층이 좋아하는 걸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가난한 계층이야. 근데 막 높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대통령이 펼쳤어. 그걸 내가 좋아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뭣도 모르고 좋아해. 그러면 그건 자기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경제 정책을.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강남에 엄청 부자야. 잘 사는 사람이야 내가. 막 집 한 채가 3, 40억씩 하는 집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한 정책을 대통령이 펼쳐서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위치와 수준을 보면서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되게 필요합니다, 보면. 근데 사람들 그걸 잘 몰라. 모르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이 박람회 폐단이 심했고 결국 이걸 뜯어고치기 대동법이다. 근데 경기도만 시작합니다. 경기도만. 왜 서울만 시작했을까? 경기도만. 전국으로 왜 못했냐? 양반들이 반대했어. 그게 한순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을 살려야 된다면서 전국에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국전력, 한전회사가 전라남도 나주로 갔어. 와우. 도로공사 경북 김천으로 갔어. 도로공사 배구단이 또 김천에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또 우리 지금 산업은행 부산으로 지금 옮긴다고 하는데 아직 안 옮겼죠. 네. 이렇게 다 국가 공공기관들이 전국으로 막 흩어버리는 거야. 그것도 전국 대도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전국에 만든 작은 혁신도시라고 있어. 쪼매난 시 다 옮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국가 균형 발전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 같잖아. 네. 근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한전 직원이야. 여러분이 서울에 살다가 갑자기 우리 회사가 쫙 뜯어보다 못한 나주로 간대. 나주로 유명한 게 뭔가 곰탕인가? 배인가? 배. 없는 배인가? 나주로 간대. 나주 가본 적도 없어. 여러분 좋아할까요? 싫어요. 여러분 개인이 그걸 당하면 안 좋아합니다. 제가 김천에 살아봤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김천에서 금요일이 되면 김천 혁신도시 앞에 버스가 수십 대가 옵니다. 진짜 수십 대가 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 직원 한전 KDN이라고 있어. 한전 KDN이 그 원자력 연구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는 김천에 엄청난 공공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